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분자. OD보다는 복분자가 좀 복잡하죠. 왜 복잡할까요? 왜? OD는 보험기간이 하나잖아요. 종합비용으로. 근데 복분자는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비용이었다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는 또 이제 특정으로 바뀌니까 앞에 거를 또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OD가 보통 우리가 수학량을 정할 때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서 착과량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OD는 어떻게 했습니까? 착과량을 대신해서 나무 한 주의 1m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그 과수원의 수확량 또는 착과량으로 대신한 겁니다. 근데 이 복분자라는 놈은 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수확량, 결실수, 이제는 결과 모지수. 다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선상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복분자는 뭐가 중요하다? 결과 모지수가 수확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분자는 결과 모지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 모지다. 자, 결과 모지는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지요. 결과지보다 그 이전에 생긴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분자는 보험기간이 계약 24시, 월로 따지자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위험 보장기간이 몇 월 며칠까지요? 5월 31일. 요거는 보장기간의 한계치고 뭐 할 때까지?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수정 완료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면 날짜로 명시한 게 몇 월 며칠이다? 5월 31일. 자, 이때까지는 위험의 형태가 어떤 위험을 보장하더라? 종합위험을 보장합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두 보장을 해줘요. 근데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6월 20일 요 기간에 다 수확을 해요. 굉장히 수확기가 짧지요. 그죠? 자, 요때는 보장의 형태가 종합이 아니고 무슨 위험으로? 특정 위험으로 바뀌어요. 특정 위험으로. 그럼 얘는 보험금이 아까 4개의 품목 중에서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러면 보험금은 가, 피,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가입 금액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을 거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피해율. 그러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피해율을 몇 번 구해야 될까? 2번 구해요. 2번. 종합위험 거 따로, 그 다음에 특정위험 거 따로. 자, 그러면 일단은 피해율은 고사가 무슨 말이에요? 고사? 죽은 거. 죽은 결과 뭐지? 수를 구해야 돼요. 죽은 고사 결과 모지 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요거를 평년에 이 과수원에 평년에 한 포기당. 자, 단위가 이거는 주가 아니고 뭐예요? 포기 개념이 뭐라고요? 포기. 한 포기당 몇 개의 결과 모지가 있느냐? 이거를 평년 결과 모지 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 대비 죽은 결과 모지가 몇 개인가를 찾아서 손해율, 피해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평년 결과 모지는 단위가 뭐라 그랬죠, 방금? 폭입니다, 포기. 하나의 포기에
결과모지가 몇 개 있는가?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사결과모지는 종합위험일 때하고 특정위험일 때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세 번째가 고사 결과 모지 수. 얘는 종합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뭐예요?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뒤에 붙는 거 고사 결과 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럼 이거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죠? 각각. 자, 종합위험 고사결과 모지수는 날짜로 구분을 하면 몇 월 며칠 이전? 5월 31일 이전. 그 다음에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 모지수는 날짜로 따지면 며칠 이후? 6월 1일 이후에 고사된 결과 모지수예요. 그렇죠? 자, 종합위험 고사결과 모지수는 거기 유인물에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평년 결과가 아니고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자, 여기에 뭐가 붙어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환장합니다. 이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분필 던질 뻔했어요. 자, 여기서 또 뭐가 빠져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종합위험이니까 빼기 하는 방식이죠. 뭐하고 똑같아요? 앞에 요거를 갖다가 요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확량에 해당돼요. 그렇죠? OD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OD에서는 이게 뭐였죠? 조사 결실수. 맞나요? 그래서 복분자는 이게 수확량이에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수확량을 빼면 그 뺀 값이 감수량이 되겠죠. 그 감수량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감수량이니까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빼야 되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 뒤에는 뭐 단위 붙는 게 있나요? 없지요? 아까는 붙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의 기간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가 5월 31일 표현을 하자면 결실이에요? 수정이에요? 얘는 수정 완료. 여기에 계약 24시 11월이면 5월 31일은 그러면 당해 연도가 아니고 이듬해 5월 31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험 종기가 6월 20일. 5월 31일 이후, 즉 6월 1일부터 얘는 수확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수확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을 하니까 환장하겠네. 그죠? 매일 수확을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착과수 조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위험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또 구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통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겨울 동안에 이 나무가 살아있다가 봄 동안 잘 버텨서 5월 달이 되면 5월 이후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 게 주로 피해가 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피해가 올까요? 뭐 냉해. 5월 이전에 태풍 오기는 좀 그렇고, 그죠? 주로 냉해 피해가 주로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복분자가 죽은 놈이 있겠죠. 그죠? 죽은 놈이 있을 거예요. 평년에 보통 뭐 7개, 8개의 결과 모지가 포기당 7개, 8개가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평년에
이 과수원에는 한 포기당 결과 모지가 10개 정도 있대요. 이 과수원에. 평년에. 전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체가 아니고 포기당. 나무 복분자 한 포기당 결과 모지가 한 10개 정도 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냉해 피해를 입었으면 죽은 놈이 있겠지요. 고사된 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손해평가사가 이걸 조사하러 갈 때는 고사된 놈을 찾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살아있는 놈을 찾아요. 뭘 찾는다고요? 살아있는 놈을 조사를 해보니까 5개의 결과 모지가 살아있더래요. 나무가 아니고 포기당. 한 포기에 결과 모지가 5개 있더래요. 그러면 죽은 게 몇 개예요? 고사 결과가 5개죠.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 뒤에 뭐가 또 하나 붙어요. 이 복분자가 냉해 피해를 입으면 이게 수정 완료 시점이잖아요. 수정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원래 자연적으로도 수정이 안 되는 놈들도 있는데 피해를 입었으니까 수정이 안 되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정이 안 되는 수정 불량률을 구해서 그 수정 불량률에다가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15% 정도 있대요. 자연 수정 불량률이. 그래서 수정 불량률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자연 수정 불량률을 구합니다. 요 뺀 값이 뭐가 되느냐니까 수정이 불량이 된 놈을 고사된 결과 모지로 환산시켜 준다고 해서 요 놈의 이름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 수정의 불량으로 인해서 고사된 결과 모지로 뭐 해준다고요? 환산시켜주는 거예요. 수정의 불량으로 인해서 고사된 것으로 뭐 해준다고요? 환산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 불량률은 열매를 세는 거거든요. 열매. 그 열매의 개수를 세가지고 수정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30%가 나왔다. 수정 불량률이 30%가 나왔다. 어디에서? 이 수정 불량률을 조사하는 기준은 어디일까요? 요 살아있는 요놈들 중에서. 요놈들 중에서 살아는 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정이 불량이 돼가지고. 5개의 결과 모지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정 불량률이 30%가 나왔대요. 그 30%의 비율을 뭐로 바꿔준다고요? 고사된 놈으로 뭐 해준다고요? 환산을 시켜줘요. 그러면 5 곱하기 30 하면은 3, 5, 15. 마이너스 얼마? 1.5개는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살아는 있지만 고사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또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침수나무 있었잖아요. 침수나무도 침수된 과실의 개수의 침수율을 구해서 침수된 나무로 환산을 시켜줬듯이 착과 피해에 해당되는 수정 불량률을 죽은 나무로 뭐 해주는 거라고요? 환산시켜주는 거라고. 그 기준이 어디에서? 살아있는 놈들. 그래서 1.5개가 총 5개가 살아있는데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죽은 놈으로 환산한 게 1.5개니까 실제로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몇 개예요? 실제로가 아니고 실제로는 5개가 살아있지만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놈은 몇 개다? 3.5개라는 거예요. 3.5개.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오죠? 얘가 평년 결과모지수. 이 과수원의 평년에 결과모지가 10개가 포기당 10개가 생기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놈 5개, 그 다음에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놈이 1.5개. 여기에서 요 값을 빼면 뭐가 나와요? 수확량이 나오나요? 요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요것도 현재 살아가 있는 거죠? 요거는 평년에 살아있는 놈이고 요거는 현재 살아있는 놈이죠? 그럼 그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와요? 수확량 나와요? 감수량 나와요? 그거는 또 이해를 하시네. 결국 이거는 감소량을 우리가 감소량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얘를? 뭐로 불러야 된다고요? 죽은 놈이죠. 평년에 10개가 열리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러 갔더니 고사결과 모지수를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사결과 모지를 찾기 위해서 반대로 뭐를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수확량, 우리가 감수량 찾기 위해서 뭐 조사했습니까? 감수량 찾기 위해서 뭐 조사했어요? 수확량 찾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죽어있는 거, 감수량을 찾는 게 아니고 뭐를 조사한다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 수확량을 찾는 거죠. 평년에 10개가 수확이 될 거예요. 10개의 결과 모지가 수확이 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러 갔더니 현재 살아있는 놈이 5개고 살아있는 놈들 중에서도 상당한 놈, 특정 불량으로 인해서 죽은 놈으로 시킨 게 1.5개. 그럼 현재 살아있는 거는 요거죠. 평년에 이만큼 살아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줄어드는 게 몇 개냐는 거죠. 줄어든 게 몇 개? 여기 3.5개면 6.5. 이게 감수량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뭐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얘가 죽은 거죠, 이제는. 이게 죽은 거 맞습니까? 표정이 죽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은 거 맞습니다. 자, 이 죽은 놈들 중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미보상, 고사결과, 모지수.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미보상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이 과수원에 살아있는 놈은 몇 개예요? 6.5개일까요? 아니면은 3.5개일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사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게 몇 개냐고. 그럼 3.5개가 요 시점까지는 살아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이때 났어요. 사고가 며칠 날 났냐니까 6월 10일쯤에 났습니다. 6월 10일. 그럼 얘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계속 수확을 하죠? 계속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날짜가 되면 이 과수원에 이만큼 수확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입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 여기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업무방법서 41페이지. 거기 보니까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표 해가지고 기준 일자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녀 수확량 비율이 쭉 나와 있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는 이 표를 제시할 거로 보여집니다. 추정됩니다. 단 만약에 이 표를 안 나왔다라고 하면 외워야 되겠죠. 외울 수 있습니까? 표정은 전혀 못 외우겠다는 표정인데 못 외워요. 그러면 이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자녀 수확량 비율하고 경과 비율은 반대 표현이에요. 자녀 수확량 비율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 과수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수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는 거고, 경과는 수확이 이만큼 경과됐다는 거. 서로 반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첫째 주에는 하루에 1%씩 수확을 해요. 첫째 주는. 첫째 주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하루에 몇 퍼센트? 1%. 근데 스타트 기준 일자가 기준 수확량이 기준 수확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97이에요? 98 아닌가? 97입니까? 97에서 첫 번째가 97인 이유는 98에서 1%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98 마이너스
스타트가 98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97로 돼 있죠? 하루 조사하면 1주니까 98에서 사고 일자를 빼면 돼요. 98에서 얼마를 뺀다고요? 사고 일자. 사고 일자가 6월 1이다. 기준 일자가. 그럼 5 빼면 돼요. 1 빼니까 6월 1일 날 자녀 수학량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97%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98에서 얼마씩 빼라고요? 1씩 빼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2주차부터 수학을 갑자기 많이 하네? 전혀 규칙적이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이게 공식인데요. 공식이. 업무 방법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약관상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인데 사고일자 제곱 뭔 또 제곱이 나오나.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사고일자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일자. 장난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플러스 460. 저도 헛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좀 더 이제 단순화 시켜보면 이렇게 하면 계산기 두드릴 때 사고일자 곱하기 사고일자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자, 이 사고일자를 x로 할게요. 그럼 요거는 x제곱 x가 뭐라고요? 사고일자 마이너스 43x 플러스 460 요 나누기 2는 놔두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인수분해 해봤죠? 인수분해 해보면 요 가운데 43은 이 값을 두 개를 더해서 43이 되고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460이 돼요. 그 찾아보니까 20하고 23이 해당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3. 곱하면 460이 나옵니다. 못 믿으면 곱해봐요. 그죠? 자, 여기에서 4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자, 이걸 고치면 x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23이니까 이 x가 뭐라고? 사고일자. 사고일자 빼기 20, 사고일자 빼기 23. 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녀 수학량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외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외우든지 설마 이렇게 나오겠나? 나는 표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외우지 말든지. 외우라는 소리죠.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90%는 표가 나온다고 봐요. 99%.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다만 이 자녀 수학량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7일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98에서부터 몇 프로씩 뺀다고요? 1%씩 뺀다고. 사고일자별로 그냥 적어주면 되고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이 공식에 대입을 하든지 표에 있는 걸 찾아서 하든지 이걸 뭐라 부른다? 자녀 수학량 비율.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자, 6월 10일이면 자녀 수학량 비율이 얼마 나와요? 거기 표에 보시면 65%. 6월 10일 날 사고가 났어요. 기준일자 6월 10일 날 사고가 나서 이맘때쯤이면 이 과수원에서 수학 가능한 양이 몇 프로 남아있다? 65%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정말로 65%가 남아있는지. 이 과수원의 수학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거를 결실수로 조사를 합니다. 결실률. 뭐로 조사한다고요? 결실률. 이 결실률을 조사를 하려면 이 복분자 결과 모지에 달려있는
송이조사를 해야 돼요. 송이조사. 표본폭이 한 포기당 임의의 6송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표본폭이 한 포기당 임의의 6송이 중에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를 조사해요. 방금 뭐 조사한다고 했죠? 한 송이당 전체 열매하고 수확이 가능한 열매. 그러면 전체 열매 분의 수확 가능한 열매 나오면 이게 뭐가 나와요? 결실률. 결실률 조사를 했더니 전체가 예를 들어 100개였고 수확 가능한 게 45개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수확 가능한 비율이 몇 프로? 45%. 65%가 돼야 되는데 45%라는 말은 피해를 입어서 줄어든 게 몇 프로? 20%가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 하니까 또 길어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산식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 잔여 기준 일자별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뭐를 뺀다고요? 결실률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이 말은 조금 풀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확이 줄어드는 것으로 환산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수확이 줄어든 것으로 환산시켜주는데 뭐로 환산시켜준다고? 고사, 결과, 모지로 환산시켜준다고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라는 말은 수확의 감소를 뭐로? 고사, 결과, 모지수로 뭐 해준다고요? 환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확의 감소를 고사, 결과, 모지수로 뭐 해준다고요? 환산시켜준다고. 자, 그러면은 5월 31일까지 이 과수원에 결과 모지가 몇 개 살아 있었죠? 몇 개? 3.5개가 살아 있었죠? 이 3.5개는 어떻게 나온 식입니까? 기준 살아있는,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지금 3.5개가 살아있었는데 그 3.5개는 요 값에 의해서 나오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주면 수확 감소 환산 계수로 곱해주면 뭐로 바뀐다고요? 고사 결과 모지수로 바뀐다고. 살아있는 놈들 중에서 5월 31일까지 살아있는 놈들 중에서 수확의 감소로 인해서 고사 결과 모지로 환산되는 게 몇 개가 되느냐? 또 이해 안 되는 표정. 자,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가 더 붙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수확량을, 즉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통해서 수확의 감소량으로 뭐로 바꿔준다고?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시켜준다고 해서 환산 계수가 여기에 곱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사고가 있었을 때잖아요. 사고가 있었을 때고, 만약에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면 이 과수원에 5월 31일까지 살아있었던 놈은 몇 개일까요? 1. 알 수가 없다. 2. 평년 결과 모지수다. 몇 번? 하여튼 선택형은 강해.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으면 뭐 갖고 온다고? 평년 결과. 그래서 앞에 사고가 없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평년 결과 모지수를 곱해서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주면 평년만큼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 구하는 거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고사결과 모지수 구하는 겁니다. 고사결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한 거? 고사결과 모지수를 구하기 위한 거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자, 이제 지금 이게 언제 거 하기 위한 거예요? 종합위험 고사결과 모지수지요. 지금 여기 수학감소 이거는 특정위험이죠. 특정위험 고사결과 모지수는 이때까지 살아있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고가 있었을 경우하고 사고가 없었을 때의 살아있는 놈. 그래서 살아있는 놈이 기준에서 수정 불량 곱하기 수학 감소 환산 계수 요걸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고사 수학 감소로 인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된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올 거고. 그죠? 맞나요? 맞나요? 여기에서 자 그럼 고사 결과니까 이거 수학량이에요? 감소량이에요? 죽은 거니까 이거 감소량이죠. 그죠? 맞나요? 여기다가 뭘 빼줘야 돼요? 여기다가 뭘 빼줘야 될까요? 그렇죠. 죽어 있는 것 중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거는 빼줘야 되겠죠? 이름이 뭐 붙어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위에도 미보상 빼줬잖아요. 밑에도. 자, 그러면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뭐로 바뀌어요? 평년, 결과, 모지수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겠죠? 네. 네. 여기 지금 두 가지 다 붙었죠. 예리하시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잠깐 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핵심이 결과모지입니다. 결과모지. 그죠? 근데 여기 보험금산수록에 보면 피해율이 있는데 피해율은 고사 결과모지수를 평년 결과모지수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고 이때 이 고사 결과모지수는 보험기간이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뭐와 뭐로? 종합과 특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고사 결과모지가 각각 두 가지로 나오더라. 그래서 종합과실손해 고사 결과모지수,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모지수 이 두 가지를 각각 구해야 되더라. 근데 여기에서 1위로 넘어올 때 기준이 되는 살아있는 놈이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뭐다? 기준에서 수정 불량을 뺀 놈이 그때까지 보험회사가 살아있었다고 인정해주는 결과모지수입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는. 사고가 없었을 때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모지수가 포기당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가져오는 게 뭐다? 평년 결과모지수고 이렇게 구해준 5월 31일까지 살아있었던 놈들에게 뭐를 곱해줘요? 수학의 감소로 인해서 고사 결과모지로 환산시켜주는 수학감소 환산 계수라는 것을 곱해주면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가 나옵니다. 요 값에다가 이게 감소량이니까 얘는 우리 앞에서는 앞에 평년에서 현재 조사 개시수 그 차이 값에다가 미보상을 했죠. 그죠? 근데 얘는 이 자체가 바로 수학 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고사 결과 모지수를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이다. 복잡하지요? 저도 복잡해요. 저도 복잡한데 여러분을 더 안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제가 매번 반복을 하잖아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 하나하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거를 속도를 내는 시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만 파악을 하시고 순서만 알아두시면 되고 4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순서를 우리가 정해줄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그 외운 거를 시험장에 가서 시간 내에 풀기 위한 훈련은 대부분 7, 8월 달에 이루어져요. 1, 4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3월 되면 또 막 들어와요. 환장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고생이 많겠네. 그래서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저도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사실은.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려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10분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